안녕하세요. 어제 스피치 시그릿 읽고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 하셨나요? 드립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자기개발 네 번째 시간 돈의 심리학.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 부제 보고 제가 어떻게 읽겠어요? 열폭에서 책을 집어던졌다가 궁금해서 미친 듯이 읽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댔고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이 지속되고 있죠. 이 책 돈의 심리학은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부자로 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유산으로 100억 원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깡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제이시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고 취미는 장작 패기. 2014년 92세의 나이로 사망해요. 다음으로 리처드 퍼스컨,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MBA를 딴 후 메릴 린치 중역으로 일하고 40세 이하 40인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꼽히기도 했죠. 백만장자로 은퇴한 후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요. 답은 다들 눈치채셨듯 의외로 로널드 리드죠. 자벽부로 일했던 로널드 리드가 사후에 남긴 재산은 무려 100억 원. 그는 번 돈을 저축했고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수십 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돈이 복리로 불어났죠. 반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리처드 퍼스컨은 하루아침에 파산해요. 저택을 구입하는데 큰 돈을 빌렸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고 그의 집은 압류돼서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죠. 두 사람의 중년 이후의 삶을 결정한 건 지능, 학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금융에 대한 태도와 운이었죠. 로널드 리드는 투자하고 인내한 반면 리처드 퍼스컨은 탐욕을 부렸죠.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말해요. 부의 축적은 재능, 노력, 학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부의 축적은 과학이나 숫자보다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 돈과 관련한 심리,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소프트 스킬을 돈의 심리학이라고 칭하죠.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돈 버는 재주와 돈을 잃지 않는 재주는 달라요.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그런데 릭 게린 아세요? 릭 게린은 40년 전 워렌 버핏과 투자 단짝이었어요. 그러던 게린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릭 게린이 워렌 버핏과 무엇이 달랐을까? 릭 게린은 1970년대 경기 하락 때 대출금을 사용해 투자금을 늘려요. 이때 주식시장은 거의 70% 하락했고 그는 비투 때문에 몰락하죠. 버핏처럼 게린도 부자가 되는 재주가 있었지만 버핏은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있었고 게리는 그 재주가 없었죠. 우리는 버핏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데 버핏은 빚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이 좋다거나 괜찮은 종목을 발견했다고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었죠. 비투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폭락할 때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버핏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돈 버는 재주와 돈을 잃지 않는 재주가 달라요. 돈을 버는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가져요. 반면 돈을 잃지 않는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두려워할 줄 알고 과거의 성공과 운이 되풀이될 거라 믿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죠. 저처럼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애초에 돈을 벌지 못하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 운 좋게 부자는 될 수 있어도 릭 게린처럼 한때 부자로 남죠. 돈 버는 재주와 돈을 잃지 않는 재주, 이 두 가지 재주를 모두 갖는 게 힘드니까, 두 재주 간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우니까 세상에 워렌 버핏 같은 계속 억만장자인 사람은 많지 않죠.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들에게 경고하죠. 작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작년 같은 장에서는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주워 담아도 특별히 운이 없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젠 행운을 기대하기 힘드니 비투하지 말라고, 실력을 키우라고. 철저히 합리적인 전략과 적당히 합리적인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2008년 예일대학교 연구자가 은퇴 자금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젊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데 내 돈 1달러당 2달러를 빚을 내서 꾸준히 투자하래요. 설사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도 그 다음날에도 1대2 전략을 사용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은퇴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펀드보다 은퇴 자금이 90%나 많아진대요. 그런데 내 주식 계좌가 깡통이 됐는데 이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요? 해리 마르코비츠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탐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정작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이론과 달랐어요.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채권과 주식에 50대 50을 투자한다고. 우리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도 않은 존재고 미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이 전략이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자기계발 네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융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지난 한 해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고. 그걸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빚을 내서 통 크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투자의 성패는 지능, 학력,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우리 태도가 결정하죠. 행운과 불운 가운데 뭐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 겸손함 속에 로널드 리드처럼 오렌 버핏처럼 우량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고 기다려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엔 불어나겠죠. 물론 우량 주식 가운데서 손절해야 할 종목도 있겠지만. 두 번째,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해리 마르코비츠가 말했듯 미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일은 마인드셋을 볼 건데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캐럴 드웨 교수가 40년간 탐구한 성공의 비밀이 궁금하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 자산,